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무입니다. 오늘은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으로 이를테면 문화기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정치의 지방 분권화 못지않게 문화의 지방 분권화 내지 지방 특성화 또한 시급하다는 판단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최지순 선생님은 거의 한평생 춘천의 문화지킴이로 한국예총 춘천지부장도 역임한 바가 있는 현역 연극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시원한 말씀 많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춘천에서 태어나셔서 거의 60평생 춘천에서만 살아오셨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향토를 지켜오신 셈이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연극보다는 방송을 먼저 했고 네. 그다음에 연극을 하면서 처음 한 15년 정도는 그저 오직 열정적으로 활동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 지역 문화예술계 중심에 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극협회 강원도 지회장을 이제 10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지역예총의 임원을 거쳐서 춘천예총 회장을 역임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술인 개인보다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연극인의 길은 아직 형극의 길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30여 년 전부터 불모지나 다를 바 없는 강원도 춘천에서 연극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건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그때는 사실 그 여건이 더 열악했었으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어려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처음 이제 60년 말 70년 초에 저와 같이 이제 성우로 방송 드라마를 하던 분들과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연극 영화를 공부한 사람 그리고 지역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극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 공연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영화관은 있는데 극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식장이라든지 또 다방 이런 데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 극단의 대표를 역임한 분이 당시에 음악 다방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방에서 이제 여러 편 공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사람은 있지만 무대도 없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작비가 문제죠. 사실 요즘도 뭐 제도적으로 지원이 충분히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때는 정말 지원이라는 건 전혀 없고 그저 주머니 돈 털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인적 관계로 해서 그저 이 조그만 기업이나 업소 같은데 이제 스폰서 구해가지고 보태고 언제나 늘 적자지요. 근데 적자가 많이 나면 이 한동안 공연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적자가 조금 나면 다시 곧 공연을 할 수 있고 참 돌이켜봐도 힘든 여정이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때 예전에 비하자면 지금의 춘천 연극은 어느 면에서는 좀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발전했다고 자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그 후에 춘천에는 하나 둘씩 공연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극 같은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7개소가 되고 그리고 춘천의 극단수가 현재 5극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시설이 생겼고 그다음에 극단이 5개나 늘어나고 그것만 보면 양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발전된 이면에는 아직도 저희들서는 풀지 못하는 숙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왔던 극단 혼성은 1986년도부터 무려 6차례나 해외 연극제에 참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수상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는데 해외 공연길에서 느꼈던 점들을 요약하면 대충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극단 혼성은 참 그 행운이었습니다.
벌써 17년 전이 됩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우리 여행 자율화가 풀리지 않았을 때고 더군다나 저희가 86년 5월 5일 날 출국을 했는데 그 5월 3일 날 인천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는데다가 인천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출국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이 처음으로 정말 가는 건데 갈 수 있는 건가? 더군다나 저희들이 더 걱정을 했던 점은 그 스위스에서 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쪽에서 저희가 가기 전에 공연 계약서를 보내와서 서명을 해 보낸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사실 공연하는데 계약서 첨부하는 게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연 계약 요지는 만약에 귀국의 극단이 초청을 했는데 만약에 공연을 와서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주최 측으로서는 대단히 손해가 나는데 그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물겠습니까? 근데 이 여행이 다 모든 게 잘 풀려서 무사히 나가서 유연종 선생의 양반전을 아주 절찬리 공연을 했습니다. 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이후 계속 이제 용기를 가지고 7번 정도 해외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을 하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상도 하고 자신감도 얻고 세계 문화를 접하고 시야도 넓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극단 혼성이 자체적으로 국제연극제를 93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국의 15개 해외 극단이 참가하고 국내 극단이 2개 극단이 참가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아주 정말 열심히 축제를 벌였었는데 특기할 만한 일은 그 일로 해서 저희 단원이 한 8명 정도가 이 외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실 때에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 강원도 내지 춘천의 문화예술적 특성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춘천은 그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춘천에는 수력 발전 댐이 3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물의 고장이 되다 보니까 호반의 도시 이렇게 이제 관광 도시로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거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가 생겨나고 그 축제가 생겨난 것 중에는 현재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춘천 국제 마임 축제, 춘천 인형극제, 춘천 국제 연극제, 춘천 국제 애니메이션 축제 등등 해서 춘천에 현재 11개의 축제가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춘천은 축제의 도시, 또 문화가 있고 예술이 꽃피는 도시다. 이래가지고 95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문화부에서 춘천을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96년도에는 문화정책개발원에서 문화복지지수 제1위의 도시로 이제 선정을 받고 또 같은 해에 문화부에서 만화의 도시로 선정을 해주고 계속해서 그 문화와 관련한 이런 좋은 결과가 있게 되니까 춘천은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문화의 도시가 됐던 겁니다. 그럼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춘천의 인형극제는 언제 누구에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인형극제는 15년 전에 강준혁 선생이 춘천에 오셔가지고 강준혁 선생이라면 문화기획자던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문화기획을 하는 분은 생소한 분야였었는데 그런 좋은 분이 춘천에 오셔가지고 이 인형극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일부 연극인들 이렇게 손을 잡고 춘천 인형극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인형극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춘천에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인형극 전용 극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인형극 전용 극장을 중심으로 축제가 계속 열리고 이젠 법인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요. 춘천의 마임 축제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마임 축제도 역시 같은 해에 열리기 시작했는데 네. 유진규라는 마임을 하는 분이 한 17, 8년 전에 춘천에 아주 와서 정착하면서 이제 연극하는 분과 마임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마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확대돼서 마임 축제나 인연극 축제가 5, 6년 정도를 지나면서 국제 규모로 확대되고 발전돼서 오늘에 이르렀고 마임 축제도 역시 사단법인으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밖에서 듣기로는 마임 축제니 인형극제니 한 처음에는 소수의 예술인들이 단지 정열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단계 지나서 관이 춘천시가 중심된 관이 대폭 지원을 해주어서 지금은 명실공히 국제적인 축제가 된 건데 그 좀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들려주십시오.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소규모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축제로 시작이 됐지만 그 축제가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그 성공적인 길로 가고 발전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국제적인 규모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볼 때는 춘천시가 관광도시인데 이 문화상품으로 이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춘천시가 재정적인 지원도 더 대폭적으로 하게 되고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재정적인 그게 6, 7에서부터 아, 6, 7에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점차 규모가 확대돼서 사실 지금은 상당히 성공한 지방의 축제로 돼서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전국의 우수 관광문화 축제로 선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형극제 내지 마임 축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마임 축제는 지난 5월 28일부터 5일 동안 춘천에서 열렸는데 5개국에서 10개 해외 마임 극단이 참가하고 국내에서는 57개 마임 극단이 참가해서 총 67개 마임 극단이 5일 동안 정말 멋진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 다녀간 관객 수만도 7만을 상회한다는 그런 이제 집계가 나왔고 특이한 것은 그 외국인 관람객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 그 마임 극단이 참가한 것도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임 축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 초청 대상국의 주한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그 협조 요청을 얻어서 후원을 얻어가지고 그 홍보와 관객 동원에 큰 이익을 그쪽에서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그 초청국 중에 한 나라를 주관으로 설정해서 작년에는 이제 이스라엘 주관으로 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국립극단이 오프닝 공연을 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에는 이스라엘 한국 대사가 참석을 해서 축제의 격을 한층 더 높여주고 그랬는데 그 공연 내용도 좋았지만은 금년에는 이제 네덜란드 주관으로 열렸는데 그 프랑스 미모스 축제에 참가해가지고 비평가 그룹상을 수상한 옮겨 다니는 볼거리라는 제목의 그 아주 마임극을 대단히 호평 절찬리에 공연을 했습니다. 인형극제가 8월 달에 인형극제는 이제 8월 8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열흘 동안 열리는데 금년의 경우는 지금 8개국에서 8개 해외 극단과 그다음에 40개 국내 전문 인형극단 그리고 20개 아마추어 극단이 합해서 총 68개 극단이 이제 열흘 동안 춘천 전역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되고 금년에는 특히 그 마임 축제 기간 중에 춘천 국제 연극제를 같은 기간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한번 극대화시켜보자. 그래서 온 도시가 정말 인형극과 그리고 춘천 국제 연극제가 한꺼번에 한번 잘해보자. 판을 벌여보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춘천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프로젝트로 만화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무슨 플랜이 진행 중에 있다는데요. 그 사업 규모나 진척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96년도에 문화부에서 춘천을 만화의 도시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97년부터 춘천에서는 애니메이션 축제를 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국제적인 규모로 승격이 됐습니다. 확대되고. 그래서 이제 매년 하면서 춘천시가 이 문화예술이 돈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시에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산업단지를 지금 의암 호반에 아주 경치 좋은 이런 자리에다 문화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 계획으로 우선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우선 개관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그 문화산업 공방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춘천의 문화산업은 멀티미디어, 또 애니메이션, 또 게임, 또 바이오 산업 등등 이제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해서 한번 돈이 되는 춘천시가 한번 되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불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불교는 우리나라 역사와 더불어서 왔고, 또 그러면서 불교 문화가 우리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련에 저도 이제 그 각종 국내 대소사찰을 돌아보면서 불교 건축 문화에 대해서 새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불교 건축 문화는 자연을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는 그런 건축 문화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고, 특히 그 불교 미술 중에 그 꽃살 무늬는 불교 미술 중에도 백미가 아닌가, 뭐 잘 모르지만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간 선생님께서는 15편의 연극을 연출하셨고 40편의 연극에 배우로 출연을 하셨는데 선생님의